예, 그 사무총장님, 지금 예. 현행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6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10월 13일까지 확정해야 되는 게 법률 사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져서 선거구 획정하는데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과거에 보면은 뭐 꼭 얼마 걸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정상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최소한 4월 말까지는 국회에서 선거구 예, 획정 그러니까 통상 몇 달 이상 걸리는데 예, 지금 이번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위에서 조정 대상이 60개가 넘는 이런 예가 없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조금 더 걸릴 거라고 보면 예.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이번 4월달 법안 처리를 통해서 5월달부터는 활동을 해야 이 현행 6개월 전에 확정하더라는 선거법을 지킬 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야가 작년에 정치혁신을 하겠다고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회 또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확정한 안이 정개특위에서 게리맨더링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독립기구 할 뿐만 아니라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확정한 안을 정개특위의 심의 의결 소위 수정 권한 없이 본회의의 직회부에서 가부 표결만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을 양당이 다 국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올해 이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이번 4월 달에 이렇게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시키고 동시에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수정 권한을 삭제하고 본회의 직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선거구 획정 문제가 정기국회로 넘어가고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법이 정한 6개월 시한을 위법하게 또 어기면서 올해 연말에 가서 정말 세계사에 남을 희대의 게리먼더링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의 정치개혁 의지 또 국민적 어떤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여부가 바로 4월 달에 국민들께 약속했던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과 본회의 가부 표결만을 보장하는 이런 국회법 개정을 처리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두 번째로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하셨죠. 예. 지금 현행 비례대표 54명으로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요. 효과가 반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서 제출한 것이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증원해서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자고 하신 거죠. 예. 대신에 이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지역구를 200명으로 제한을 했는데 지금 이제 헌재가 결정했고 또 세계적으로 인구 표의 등가성이 2대1을 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만 3대1을 해왔으니까 줄인다 하더라도 이 대의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표의 등가성과 함께 지역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는 단원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같이 양원제 국가에서는 인구 100만도 안 되는 몬타나주나 인구가 5천만이 넘는 캘리포니아나 똑같이 상원원을 2명씩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표의 등가성만이 아니라 연방제 국가라는 특성도 있지만 지역 대표성을 함께 고려하자 이런 취지인데 우리는 단원제 국가지요. 그래서 이 단원제 국가에서 헌재가 결정한 표의 등가성을 존중하면서도 지역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급격히 위축되니까 예를 들면 농촌 지역에 많은 도 같은 경우는 지역구원이 4명, 5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놓은 것이 지역구 숫자가 줄어드는 대신에 비례대표를 권역별 비례대표로 해서 그런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자.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도 독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그렇습니다만 비례대표가 반이거나 스웨덴처럼 전원의 의원이 다 비례대표일 경우에도 대개 그런 지역별로 비례대표를 배정해서 소위 이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장치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100명으로 비례대표를 늘리고 거기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많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소위 지역 대표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권역별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지역구 소선거구제에서의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해 주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역의 어떤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표의 등가성으로만 하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대의제 기관에서 소위 수도권이 과다대표되어지는 문제를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의원 정수가 OECD 평균으로 볼 때 적습니까? 많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의원 수가 OECD 국가에 비해 가지고는 좀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략 OECD 평균으로 했을 때 그 의원 정수가 우리 인구를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그 법무부 정치개혁위에 제가 위원이었고 그때 지금 사무총장께서 실무 책임자로서 예. 그때 같이 하셨었는데요. 예. 그때 통계로 보면 대략 한 356명 정도가 그 OECD 평균에 부합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지금 여러 그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일본,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의원 숫자가 좀 적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정 활동에 전념해서 의정 활동에 내실화를 하고 또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지역구 선거에서 반영되기 어려운 청년층이라든가 이런 세대를 반영하고 또 계층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소수자를 반영하기 위한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또 표의 등가성 때문에 훼손된 이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채택하고 그래서 비례대표를 늘리는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지역 대표성 문제와 관련해서 OECD 일반적인 것으로 볼 때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한 선관위 입장이 어떤지 한번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의원 정수가 좀 많이 적다라는 것은 저희도 다 이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민의 감정이 그걸 아직은 인정하고 있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는 데 있어서 의원 정수를 비례대표 숫자를 적정한 숫자만큼 늘렸을 때 효과가 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권역별 비례대표의 그 당위성과 함께 국민들을 설득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심상정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